자가명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은 이제 46탄이 시작됐습니다. 네, 반응이 없습니다. 날씨 추워졌죠? 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다른 때보다 확실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고 막 오는데 너무 추워서요. 이거 입을까 내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패딩을 입고 왔어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안 입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나요? 약간 쌀쌀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날씨가 청명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업되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기 혹시 계신 분들 미용이 좋나요? 미용이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술이니까? 실력 없어서 맨날 혼나잖아요. 맨날 혼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미용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1년차, 2년차, 3년차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의 느낌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걸 해서 끝까지 해야겠다고 버티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진짜 못해,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내 스타일이 아닌가 봐, 나도 숨을 굶뜨고 막 그래, 이래서 미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좋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보면 대한민국, 제가 미용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저를 가르쳤던 사람이 저기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기 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니들 미용 시작해봐. 10년 동안 니들 여기 100명 시작하면 한두 명밖에 안 살아남아. 100명 시작하면 한두 명밖에 미용 10년까지 버티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단 한 명도 몰라요.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내가 이제 나와서 미용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인턴서부터 같이 오면서 미용을 그만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같이 인턴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 따져보면은 미용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어떻게 보면 꼭대기 만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장 하이클래스,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라면 숙여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쵸? 옛날 왕도 고개를 숙이라면 숙여야 됐을까? 아마 왕은 안 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도 머리를 자를 때 고개를 조금만 숙여주십시오.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업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가장 꼭대기를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직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많이 기가 세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미용을 하면 남편이 잘 안 돼, 그럴 정도 기가 세야지만 잘 될 수 있는 직업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레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열정이나 이런 게 기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 얘기 이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씩 손님들이 물어봐요. 미용을 하려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손님들도 있으세요. 이제 자기 자제분이나 지인분들이나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친척들이 미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손재주가 좋아야지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미용을 시작을 해서 내가 아무리 손재주 없고 아무리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내가 열정을 바치고 내가 한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내가 손재주가 있다 해서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재주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 가지 일에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최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제가 미용에 진짜 손재주가 너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없는 미용인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미용에 손재주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재주가 별로 없어요. 뭐 작품 뽑으라고 하면 사실 작품 못 뽑아내요. 단지 제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요 디자인을 뽑아서 요 원리를 내가 분석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뛰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창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요거를 아트하게 뽑아내라 못해. 내 분야가 아닌가 봐 그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냈냐면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문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 창조를 해서 문서 정리를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거를 내가 작품을 뽑아서 정말 감각적으로 아트하게 뽑으라는 이런 감각이 나한테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전에서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기술이 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습득하는 건 되게 빨라요. 근데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못 뽑아내요. 예, 손재주가 느리고 그다음에 또 거칠어요. 남자고 또 시골 출신이야. 얼마나 거칠어. 서울에 딱 올라와서 청담동에 딱 미용실을 들어갔는데 원장한테 뒤지나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일단 첫 번째가 거친 손. 너무 손이 거칠어요. 두 번째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뭘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원장님들한테 계속 내가 꾸중을 들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소리만 들으면 좋지만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게 내 자질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도 들어요. 억압발을 막 맞고 구두발을 막 맞고도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욕은 거의 달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진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아야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한 거는 너가 조금 내가 가르치는 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게 있더라. 뭐가 다른 게 있냐면 너가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좀 늦더라. 받아들이는 게 늦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너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잔소리를 많이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미용을 하면서 내가 미용 쪽으로 내가 바보였던 거예요. 더 애정이 더 많이 가는 바보였던 거예요. 바보이다 보니까 더 혹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보이다 보니까. 천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때요? 조금만 좀 얘네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오히려 그 천재보다도 내가 바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보니까 난 포기를 잘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천재보다 훌륭하게 천재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무식하고 손도 거칠고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 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를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바보가 낫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하는 바보였던 거예요. 내가 오뚜기처럼 손재주도 없고 내가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미용 쪽에서 내가 관련이 전혀 없고 창조도 못하고 드라이 해놓으면 드라이 맨날 이상하게 해놓고 머리만 대가장구 만들어 놓고 웨이브 만들라면 웨이브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다 금방 다 풀려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마음대로 내가 이제 구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느린 걸. 내가 스타일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세 배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미용을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줘야 되잖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 잘 때 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이 바닥에 성공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서울 올 때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대전에서 내가 뭐 저렴한 미용실이나 그런 데는 안 다녔지만 서울에 왔으는 대전에 있을 때보다 제가 꿈이 더 큰 이상적인 내가 미용실에 내가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서울에 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사정에는.
내 세상에 그걸 왜 포기를 해? 내가 이까짓 거 잔소리 듣었다고 내가 포기를 해? 아니거든요. 내가 미용 시작했어. 그러면 이 동네에서 내가 최고 돼야지. 아,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 보니까 월급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 한 4, 5년 청담동에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한 3, 4년, 5년 차 되신 분이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1,500에서 2,000만 원 받더라고. 한 달 월급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처럼 되겠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책도 읽고, 각종 신문이나 이런 것도 보고,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사회 지식도 생기고, 그리고 미용 쪽에서도 오랫동안 하면서도 제자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고분고분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줘요. 왜? 그래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남을까 말까거든요. 이 사람이 대성식품가 아닌가,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만 주고 쏙쏙 받아들이는 블랙홀이야. 정말 잘 알아듣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뭔가를 하나 주면은 정말 잘 받아들여서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내. 와, 이 사람은 진짜 천재 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이게.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밑바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욕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월등히 커져 있어요.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재주는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제가 모든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람한테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재주 하나씩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직장을 막론하고요, 뚜벅이처럼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직장을 가도 다 메뚜기예요. 생각이 메뚜기예요. 하지만 하나에서 딱 고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딱 누커니 말뚝처럼 딱 버티고, 오뚜기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천재이면서 메뚜기 같은 사람이 저는 싫어요. 바보 같으면서 오뚜기 같은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는 걸 좋아해요.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40대, 50대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질문을 내요. 원장님, 저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저 커트 빨리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래요. 저 그런 방법, 전 그런 재주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또 다시 얘기해요. 원장님, 제가 그럼 만약에 원장님이 제가 커트 빨리 가르쳐 줄게요. 그럼 원장님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돈 많이 주실 거예요? 얼마 주실 건데요?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러면 저 원장님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바래요? 잠자지 마세요. 그래요. 하루에 3시간만 자라고 그래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저한테 열정을 보여주세요. 열정을 보여주시면 원장님 커트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노력하라는 얘기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배운다 그러면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나이 먹어서 미용을 시작했다?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 미용을 나이 먹어서 선택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보는 많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바보는 별로 없어요. 천재는 되게 많아요. 천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천재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천재이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최고죠. 근데 천재인 사람들이요, 슬럼프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바보인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니까 무식하게 그냥 덤벼서 뭔가를 이뤄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노력하는 바보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미용 쪽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내가 커트를 잘하든지 염색을 잘하든지 펌을 잘하든지 내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해서 그쪽 한쪽만 파요. 다 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년이나 이런 안쪽에 지금 우리 미용계 판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판도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체인점이 잘 됐었어요. 체인점만 무지하게 많이 차리면 장사가 잘 됐어요. 뭐로? 저가 미용실로. 한 10년은 우리가 먹었던 것 같아요. 저가 미용실로 해서 체인점 많이 차려서 미용실을 운영하면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어떤 케이스로 바뀌었냐면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강사급의 원장님들이요. 나홀로 미용실 오픈을 해요. 근데 그 원장님들이 지금 장사가 잘 돼요. 뭐로? SNS 통해서. 나를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매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손님 많이 받아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퀄리티 고가의 미용실 페이를 받으면서 어때요? 시술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손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럴 때는 청담동이 잘 됐었어요. 왜? 스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스타를 통해서 SNS가 많이 안 됐을 때는 스타 누구만 머리가 예쁘면 TV에서 예쁘게 나왔다 그러면 그 원장님 찾아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검색을 해서 그 청담동을 안 가도 잘하는 원장님 내가 찾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SNS를 보고 그거가 비슷하게 머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기술을 갖고 줬을까요? 분명히 아니란 얘기예요. 그 원장님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하루아침에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하나를 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원장님들도 그 분야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이 분야가 나중에 미래에 먹을거리라 생각하시고 우두커니 부단히 이 하나의 외길을 타신 분들인 거죠. 오히려 더 무식했던 거죠. 무식하게 하나를 파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성공을 하신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요? 한 가지만 파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대신에 그 한 가지를 파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하셨는 거예요. 그쪽 분야는 완전히 박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하나를 파더라도 만약에 커트라면 커트 쪽에는 완전히 박식하게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몇 프로 안에? 대한민국 10% 안에 무조건 들으셔야죠. 펌을 한다. 나 열펌이 할 거야. 나 아이론 열펌 할 거야. 그러면 아이론 열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0% 안에 들으셔야죠. 염색할 거야. 그럼 염색 그 분야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10% 안에 무조건 드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도 안 하면서 어때요? 내가 그러길 바래. 그리고 내가 돈 벌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래. 욕심인 거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으름인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파고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손님이 오셔서 저하고 코드가 맞는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양재 동에 이제 교보생명에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양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머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들 밑에 이제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미용을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미용을 하는 과정에 내가 연습하는 과정에 10,000시간 이상 혹시 투자하신 분이 계신가요? 10,000시간. 다른 거 다 빼고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에 내가 미용 쪽에 시작해서 미용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내가 10,000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해를 해서 오로지 미용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미용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10,000시간 이상 투자한 사람이 있냐고 이거죠. 아마 손님들을 받아서 10,000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이걸 가발 가지고
가발 가지고 싸우거나 손님 머리를 내가 테스트를 해서 내가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10,000시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고객의 머리를 말고 내가 이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그거는 거기 10,000시간까지는 누구나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 분야의 달인이 되셔야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달인이 되셔야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투자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40,000시간 이상 투자한 적 있나요? 40,000시간 이상의 투자를 하시면 달인이 돼요. 달인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내가 싸움을 해본 적 있냐 이거죠. 내가 이쪽 분야에 그 정도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천재들보다는요 바보들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천재는 칭찬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을 많이 하면 뭐가 막 춤추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예전에 오래전 선배님들이나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장인들 있잖아요. 장인들은 사실 단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더 많이 해요. 단소리들보다는 쓴소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쓴소리보다는 단소리를 더 많이 해요. 너 잘해, 너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도망가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도망가니까.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쓴소리를 해도 끝까지 버텼거든. 무식하게 버텼거든.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거든. 근데 지금은 단소리를 많이 하면 지금 그렇게 쓴소리 해봐. 대부분 다 도망가지. 저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별로 없어요. 저는 쓴소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신에 월등히 올라가죠.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면 월등히 올라가요. 능력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는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바보인 사람이 저는 좋아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도 배신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엄청나게 고집스럽습니다. 미용은요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용뿐만 아니고요 모든 기능에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깍두기를 쓰는 사람은 깍두기만 계속 쓸고 육수를 내는 사람은 육수만 계속 만들고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달인이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사실 미용 쪽에서 커트하는 거 몇 가지 아니에요. 여성 커트 5가지, 남성 커트 5가지만 자르면 대한민국에서 미용실 오픈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고 모류가 다르고 머리에 제비줄이가 달라요.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만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이론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 가발을 자르고서 내가 트레이닝에서 스타일을 만드는 거는 1년이면 다 만들어요. 1년도 안 돼서 그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작품을 뽑아내는 건 내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품을 하나를 뽑아냈을 때 똑같은 작품을 뽑아내서 사람의 두상에 맞게끔 어떻게 디자인을 뽑아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미용실은 잘하는 미용실, 어떤 미용실은 커트를 못하는 미용실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무한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똑같은 디자인은 내가 무한반복해서 이거에 대한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 미치도록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게 똑같은 걸 계속 무한반복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뭘 찾으래. 뭘 찾아. 똑같은 커튼 계속 자르는데 거기서 뭘 찾으래. 드라이 할 때 드라이 가발 하나 딱 주고 이 드라이에서 너 예쁘게 해줘. 네 스타일대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드라이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야 달라요. 할 때마다 맨날 달라요. 커트를 해보세요. 커트할 때 가발 가루 커트를 해보세요. 똑같아야 달라요. 저도 달라요.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손님도 와도 똑같아요. 똑같은 디자인을 뽑아내서 똑같이 커트를 했는데도 손님이 오늘은 마음에 들어,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차이가 몇 cm 차이 날까요? 1cm 미만이에요. 정말 1cm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내가 달인이 돼서 이거에 대한 느낌을 내가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식한 백이 없어요. 무식하게 덤비는 거죠. 무식하게 한 길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옆에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한 길만 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돈을 좀 벌으니까 뭐도 많이 당하죠. 사기 많이 당하죠. 한 길만 보다 보니까 옆에를 못 봐요. 그래서 외울 수가 많아요. 기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외울 수가 많아서 그 방법이 없어요. 경영이 잘 안 되죠. 외울 수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 한 길만 봐야 되니까. 그 대신에 머리는 잘해. 머리는 정말 잘해. 하지만 사원도 없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쩔 수가 없네. 기능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스포츠와도 똑같잖아요.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중에 그 인터뷰할 때만 그러고 보면 어때요? 사기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다 상해 당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연기의 신들이잖아요. 연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래 정말 잘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다 그 한 분야를 정말 잘하는 거죠. 무식하게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까지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바보처럼 노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천재라고 내가 자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나한테 뭔가 하나는 무조건 다 주었습니다. 내 재능은 다 있어요. 내가 손재주가 있으면 손으로 딱 봤을 때 눈썰미가 좋으면 저거를 가지고 내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눈썰미,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걸 딱 보고 나서 내가 강의하는 걸 있으면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쵸?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업사를 딱 보면, 딱 한 번 딱 보여주면은요, 그걸 와서 똑같이 작품 만들어라면 똑같이 만든대요. 우리나라에서 업사의 신이 있으시잖아요. 권기영 강사님. 업사의 신이시거든요. 세계가 놀란 극찬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천재이시긴 하지만 똑같이 내가 물려받은 능력이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의 뇌는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죠.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학이나 이런 걸 잘하시면 이과 계통이에요. 커트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드라이나 펌이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문과 계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창작성이 있고 손재주가 좋아서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해서 무조건 내가 이 부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용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이 한 분야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얼마큼 끈기 있게 오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없고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요,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은요, 입소문이 나서 손님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용이 저는 좋습니다. 제가 미용을요 10년차까지만 해도요 미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손재주도 없고 창작도 안 되고 손님들한테 뭔가를 해줘도 맨날 크레임만 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15년차가 딱 되면서 제가 미용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거든요. 10년차가 넘어오면서 제가 미용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차에 미용장을 땄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10년차에 공부를 하시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더 안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경력이 많을수록 더 베이직을 더 파셔야 돼요. 창작을 파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베이직을 파셔야 돼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베이직. 정말 어려워요. 저번 시간에 해봤잖아요. 빛이 정말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베이직을 내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뭐만 찾았어요? 보기 좋은 창작만 쫓아다녔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는 미용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미용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10% 안에 드는 미용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1인 미용실에도 상관없고요. 동네 미용실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 미용실에도 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잘하면요. 지금 SNS가 다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착각으로 가서도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시골에서 파마 5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파마 10,000원, 20,000원 받는 미용실도 있는 반면에 시골에서 50만 원 파마, 30만 원, 50만 원 받는 미용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한 분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든지 쫓아간다는 얘기죠. 능력을 키우십시오.
바보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미용의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나는 미용의 바보야. 그 대신에 나는 오뚜기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바보가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10년 안에 20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10% 안에 드는 미용사로 여러분